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우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잠깐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오늘 반팔에 가디건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가디건을 벗을 정도로 반팔만 입고 다닐 정도로 날씨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또 길거리에는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이렇게 만개를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분홍분홍한 벚꽃들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생명력을 더 얻어서 오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평소보다 더 활기찼던 것 같은데요. 참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운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귀여워서, 혹은 하늘을 봤는데 하늘 색상이 오늘 너무 푸르고 예뻐서, 그냥 그런 작은 것들이 기분을 참 많이 좌우하잖아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하고 평범한 말일 수 있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또 인생을 바꾸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미경 강사님이 지은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라는 책입니다. 각 상황별로 우리를 일어나게 할 그런 한마디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일 이 김미경 강사님의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 그건 우리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전체 책 부분 중에 내 일상을 살린 한마디랑 그리고 내 꿈을 살린 한마디 일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라는 작은 그림이 모여 내 인생이 되어. 가까운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지 말이죠. 저는 일단 6시 전에 일어납니다. 간단히 씻고 옥상 텃밭에 올라가 물을 주지요. 내려와서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강의가 있는 날은 강의하러 가고 강의가 없는 날엔 옷을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밥도 해먹지요. 새삼 제 하루를 돌아보니 2가지 깨달음이 찾아오더군요. 하나는 하루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활동,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공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 또 가족과의 시간까지 모두 말이에요. 지난 30년간 매일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하루를 지내는 자세와 나의 일생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오늘 하루가 확대된 게 일생입니다. 내 일생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사실 내 하루 안에도 다 들어가야 돼요. 저는 필요하거나 원하는 게 생기면 그 일을 하루 일정에 끼워 넣는 연습을 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목돈이 필요하면 강의 일정을 늘리고, 여유가 필요하면 새로운 취미 활동을 추가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 싶으면 운동 시간을 배치하는 거죠. 일단 하루 24시간 안에 원하는 일을 넣어보고 내가 이걸 정말로 원하는지, 나의 꿈과 어울리는 일인지, 기대만큼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안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끼워 넣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이 하루 안에 다 들어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제가 원하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무시합니다. 먼 미래는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영부영 대충 흘려보내요. 사실 인생이라는 큰 그림은 오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말이에요. 하루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 하루는 무한대에 가까워요. 내가 원하는 성공도, 내가 바라는 미래도 그 출발은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만약 내 인생에 배치하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 오늘 하루 안에 넣어보세요. 그렇게 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나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큰 그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서 뭐가 바뀔까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은 덕분에 앞으로 나의 미래는 더 찬란하겠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또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내 꿈을 살린 한마디입니다. 불행할 땐 책을 읽어요. 누구나 살면서 무수한 불행과 실패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큰 불행도 있어요. 저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심각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결혼 7년 만에 겨우 장만한 집도 잃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때 저는 사람이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핸들을 꺾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간단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뼈아프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악 물고 책을 읽었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고민하며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저는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불행한 순간에 하나의 운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고치로 몰입할 수 있는 힘이요. 불행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내 불행이 전부인 것 같고 슬픔과 좌절에 빠지기 쉬워요. 이 말은 곧 몰입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할 때 책을 읽어야 해요. 힘들 때 책을 읽으라고 하면 미쳤냐는 소리를 듣겠죠. 이 상황에 책이 눈에 들어오냐?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불행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돼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미담 정도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행에 빠져 있을 때는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펑펑 눈물을 쏟아내요. 어떤 책을 읽어도 다 내 이야기 같고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며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불행 때문에 예민해진 내 마음이 공명하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책 속에는 잡고 싶은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신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책 속에서 평소의 나였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길을 만나요. 그게 너무 신나서 내일은 무슨 책을 읽을까 하며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불행의 공간에서 책 읽는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요. 그러다 문득 나 잘 살아내고 있구나 희망을 봐요. 그렇게 서서히 불행의 시간을 빠져나오고 책을 통해 얻은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지렛대 삼아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해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불행의 시간을 견뎌내고 빠져나와서 결국 털어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울고 싶은 날에는 반드시 책을 읽으라고요. 지금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도 내 인생이 불행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면 책을 꺼내 읽으세요. 당신을 다시 일상으로 건져내줄 동아줄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파트는 제가 근래에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어서 읽어드렸어요. 이 책을 여러 번 읽은 책인데 지금 읽을 때와 예전에 읽을 때의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다들 힘든 경험은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이렇게 다시 읽었을 때 예전에는 정말 미담으로만 이렇게 치부했던 그런 사례들, 스토리들이 마음에 정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께 책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스스로 힐링되고 치유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고. 참 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 싶을 때는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해답이 보이고 또 다시 살아갈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을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배경음악 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라는 작은 그림이 모여 내 인생이 되어 가까운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지 말이죠. 저는 일단 6시 전에 일어납니다. 간단히 씻고 옥상 텃밭에 올라가 물을 주지요. 내려와서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강의가 있는 날은 강의하러 가고 강의가 없는 날엔 옷을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밥도 해먹지요. 새삼 제 하루를 돌아보니 2가지 깨달음이 찾아오더군요. 하나는 하루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활동,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공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 또 가족과의 시간까지 모두 말이에요. 지난 30년간 매일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하루를 지내는 자세와 나의 일생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오늘 하루가 확대된 게 일생입니다. 내 일생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사실 내 하루 안에도 다 들어가야 돼요. 저는 필요하거나 원하는 게 생기면 그 일을 하루 일정에 끼워 넣는 연습을 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목돈이 필요하면 강의 일정을 늘리고 여유가 필요하면 새로운 취미 활동을 추가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 싶으면 운동 시간을 배치하는 거죠. 일단 하루 24시간 안에 원하는 일을 넣어보고 내가 이걸 정말로 원하는지, 나의 꿈과 어울리는 일인지, 기대만큼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안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끼워 넣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이 하루 안에 다 들어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제가 원하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무시합니다. 먼 미래는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영부영 대충 흘려보내요. 사실 인생이라는 큰 그림은 오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말이에요. 하루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 하루는 무한대에 가까워요. 내가 원하는 성공도, 내가 바라는 미래도 그 출발은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만약 내 인생에 배치하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 오늘 하루 안에 넣어보세요. 그렇게 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나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큰 그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불행할 땐 책을 읽어요. 누구나 살면서 무수한 불행과 실패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큰 불행도 있어요. 저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심각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결혼 7년 만에 겨우 장만한 집도 잃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때 저는 사람이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핸들을 꺾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간단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뼈아프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악 물고 책을 읽었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고민하며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저는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불행한 순간에 하나의 운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고치로 몰입할 수 있는 힘이요. 불행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내 불행이 전부인 것 같고 슬픔과 좌절에 빠지기 쉬워요. 이 말은 곧 몰입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할 때 책을 읽어야 해요. 힘들 때 책을 읽으라고 하면 미쳤냐는 소리를 듣겠죠. 이 상황에 책이 눈에 들어오냐?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불행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돼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미담 정도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행에 빠져 있을 때는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펑펑 눈물을 쏟아내요. 어떤 책을 읽어도 다 내 이야기 같고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며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불행 때문에 예민해진 내 마음이 공명하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책 속에는 잡고 싶은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신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책 속에서 평소의 나였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길을 만나요. 그게 너무 신나서 내일은 무슨 책을 읽을까 하며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불행의 공간에서 책 읽는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요. 그러다 문득 나 잘 살아내고 있구나 희망을 봐요. 그렇게 서서히 불행의 시간을 빠져나오고 책을 통해 얻은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지렛대 삼아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해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불행의 시간을 견뎌내고 빠져나와서 결국 털어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울고 싶은 날에는 반드시 책을 읽으라고요. 지금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도 내 인생이 불행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면 책을 꺼내 읽으세요. 당신을 다시 일상으로 건져내줄 동아줄이 될 거예요.